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묵시적 갱신이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계약 갱신을 한 세입자가 전세 이자가 상승이 되면서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죠.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임대인들은 다시 또 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과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또 질의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지 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월세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 효력에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후 임대인이 1개월 거주하다가 이사를 한다면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해석이 맞느냐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요지인데요. 당연히 지불해야 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게 하므로 반대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차가 존중한다는 얘기죠. 자, 통지를 했어요. 자, 1월달에 했는데 3월달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6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6월이 지나야 이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하자마자 2달 남은 그런 세도 안 내고 가도 되느냐는 이제 그런 질문의 의지인데 여기서 보면 이건 당연히 월세의 지급 의무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이 도중에 이사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고 약정 월세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답변이네요. 자, 다음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 후 해제 통지 효력 발생 시기, 이건 언제 되느냐 질문이죠. 자,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느냐. 자, 임대인이 보니까 자,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간을 놓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통지를 했다. 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이제 이게 효력 발생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답변이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인이 6개월 내에 이걸 비워달라고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방을 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한편 임차인은 2년 이내로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상 보면 자, 이렇게 묵시적 갱신을 하다가 언제든지 이게 이제 조항이 좀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또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세입자가 이 집을 비워놓고 비워난 날부터 또 뭐 연리 뭐 몇 프로라는 또 그러한 또 이 판결문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독소 조항 아니냐라고 했는데 요새 전세 사기가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묵시적 갱신 들어가고 대신 이제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3개월이 지나서 이걸 이제 집을 비웠을 경우에 뭐 이제 연 몇 프로의 어떤 손해배상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손해 좀 볼라는데 요새는 좀 언제 될지를 기간이 진짜 정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 다음 답변입니다. 질문이죠. 묵시적 갱신을 반복해서 반복하여 주장을 가능한 여부냐. 이제 그게 질문이죠. 묵시적 갱신 후 2년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계약 기간 해서 묵시적 갱신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근데 또 임대인이 그냥 뭐 어떤 연주 모자 다시 또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2년 뭐
들어가서 6년도 살 수 있고, 또 주인이 어떤 조치를 한다면 8년도 살 수가 있겠죠. 살다가 내 집 마련해서 나 나가겠다. 그럼 그때는 이제 임대인이 또 중개 수수료도 물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받은 날로 또 3개월 이내에 또 바쁘게 또 집을 빼줘야 되는 또 그런 또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만기 3개월 전에 임차인한테 이 확인을 해야죠. 더 연장하겠느냐, 연장하겠다. 그러면 나오셔라. 그럼 나와서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놓는 게 그래야 이제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겠죠. 그럼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약갱신 얘기가 아닙니다. 재계약서 쓰게 되면은 다시 2년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본인이 1년 산다가 나갈 때에는 본인이 세 놓고 나가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이 계속적으로 2회 이상 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2년간 임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똑같은 얘기죠. 자, 기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또 묵시적 갱신을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상생 임대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계약갱신과 그 기간에 계약갱신을 해줌으로써 실거주 2년을 또 인정해주는 또 그게 24년까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거주 2년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 5% 증액해서 계약갱신했는데 중간에 나가시는 세입자분이 있을 때는 참 답답하죠. 그런 부분에서 참 어쨌든 간에 계약갱신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좀 독소 조항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상가 건물을 가진 상가 임대차에서도 또 계약갱신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어떻게 또 질문이 나가고 또 답변이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